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카카오 대표를 전격 교체하며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계열사 CEO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 손해배상을 할 경우 건설사는 3.3제곱미터당 최대 100만 원 정도만 배상하면 됩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불과 1년 새 37개 제품에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품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제학계 원로 스티븐 앵키 존스 홉킨스대 교수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량 축소가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징벌적이라고 하기엔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 금액이 서울을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최대 100만 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는데 이 층간소음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히고 배상을 받는 금액이 최대 2,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양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하면 건설사에겐 두 개의 선택지가 부여됩니다.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보강 시공을 하거나 개별 가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서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으로 돌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이 의무화될 경우 가구당 얼마를 줘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보면 소음 데시벨과 분양가를 세분화해 공사비와 입주 지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우선 기준치인 49데시벨을 조금 넘어선 49에서 51데시벨 사이의 경우 서울 분양가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31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소음 기준에 가중치를 두는 최고 구간인 59데시벨을 초과하면 제곱미터당 33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평형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가구당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보면 최소 2,604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보통 서울에 들어서는 1000가구 대단지를 기준으로 건설사가 물어내야 할 돈만 26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의 경우 한 해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보완 시공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소요 비용 대비 낮지 않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사비 수준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기준이 지나칠 정도로 높진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건설 공사 비용은 평당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제곱미터당 240만 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골조를 제외한 층간 시공에 한하더라도 현재 책정된 손해배상액이 재시공 비용보다 적다는 겁니다. 공사비 자체를요. 편하게 1,000만 원대 31만 원이면 거의 보면은 3% 정도? 건설사들은 차라리 손해배상 비용을 갖다 지급을 하고 그대로 공사를 해서 입주시키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층간소음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핵심인 카카오 대표를 전격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카카오를 시작으로 계열사 CEO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오전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정신학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신임 단독 대표로 내정했습니다.
정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으로 취임하면 카카오의 첫 여성 대표가 됩니다. 지난 11일 김범수 창업자가 임직원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배,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카카오는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내정자는 IT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내정자가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맡아오며 AI 로봇 등 선행 기술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해 IT 생태계를 조성해왔다는 점을 높게 산 겁니다. 정내정자는 책임 경영을 실행해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대표를 시작으로 계열사 전반에 대규모 인적 쇄신이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 카카오 공동체 144개의 계열사 대표 77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시기도 맞아떨어져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놓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이진수 대표와 수수료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류궁선 대표 등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김 창업자가 그룹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구심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만큼 조만간 계열사 정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공개하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 속에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24는 실시간 통역 통화 등 기기 자체에서 생성형 AI를 구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신기능을 대거 탑재했음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의 가격을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할 전망입니다. 가격 동결 정책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량 목표를 전작 대비 10% 이상 늘린 3,300만 대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에 점쳐지면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4년도부터는 이러한 생성형 AI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자들 측의 그 기대감도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S24 시리즈는 전작 대비해서는 좀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3을 출시하면서 국내 가격을 최대 20만 원가량 올렸습니다. 높은 비용의 퀄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한 S23은 소비자 호평을 받았지만 판매량은 예상보다 주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 삼성 자체 최신 AP 엑시노스 2400을 최상위 울트라 기종엔 퀄컴 맞춤형 칩을 넣는 병행 전략을 적용합니다. AP 병행 전략이 가능해지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갤럭시 S24는 내년 1월 애플 앞마당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공개됩니다. 세계 최초 생성형 AI 스마트폰이란 타이틀로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미국 경제학계의 원로 스티브 행키 존스 홉킨스대 교수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연준이 통화량 축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긴축을 이어갈 경우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스티브 행키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의 대표 통화론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백악관 경제보좌관직을 맡으며 이름을 떨쳤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를 하루 앞두고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 응한 그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놓친 문제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And if they continue with this quantitative tightening and high interest rates, we'll see a deflation in 2025. 미국 경제학계 원로에게서 디플레이션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늘어나야 하는 통화량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행키 교수는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 M2를 바탕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예측합니다. 지난해 6월에 무려 9%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정확히 예측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키 교수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통화량이 줄어든 시기는 대공황 때를 포함해 4번, 그때마다 경기는 침체를 맞았습니다. 실제 미국의 M2는 8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시장의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 본 행키 교수는 미국 통화 정책에서 더 중요한 건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속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Now, we haven't had that kind of contraction that high since the 1929, 1933 period. So this means what? It means that the money supply is way too tight. 달러의 미래에 대해선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돼 현재보다는 달러화 가치가 소폭 내려가겠지만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변수가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have to look at the geopolitical situation because the dollar is the international currency, and we've got at least 2 wars going on right now. The dollar should go back towards 120. It is a safe haven currency.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호 따따블 기업까지 나온 가운데 오늘 상장한 블루엠텍도 공모가 대비 270% 급등하다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죠. 블루엠텍의 유통 물량은 33% 정도로 최근 상장한 다른 공모주에 비해 다소 유통 물량이 많았던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루엠텍은 2015년 설립된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으로 2018년부터는 의약품 전문 유통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블루엠텍에 대해 중간 도매상을 여러 번 거치는 복잡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켰다며 향후 유통시장 성장 시 블루엠텍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다른 의약품 유통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에 따른 수익성 감소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LS 머티리얼즈도 어제의 급등세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를 찍으며 가격 굳히기에 나섰는데요. 공모주의 급등에 공모주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을 할 필요 없이 공모주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여급 기업들의 부재로 수익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저문 테마가 있죠. 오늘 한국 초전도 저운학회 검증위원회가 LK99에 대해 상운 상합 초전도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관련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화재 당시 10배 가까이 오른 CCS는 10% 넘게 빠졌는데요. 이외 초전도체 테마주였던 신성 데타테크 등 다른 테마주도 역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신물질로 전기 저항이 없으면 저항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지난 7월 퀀텀에너지 연구소 등은 LK99로 이름을 지은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 2편을 아카이브에 게재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었던 바 있습니다. 향후 상용 기대감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한국 초전도 저운학회가 결국 상합 초전도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겁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 가운데 하나, 바로 공매도입니다. 이 전면 재개를 외치던 금융당국이
주말 저녁 돌연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이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까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제도 개선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If the dust of this financial turmoil is clear within a couple of months, we will look into the regulation of short selling. Hopefully this year.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이라던 금융당국은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5일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반짝 상승했던 코스피는 내리막을 타다 한 달이 지나며 시행 당일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진을 이어가던 코스닥 역시 한 달 만에 당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수가 상승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S&P 500이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고 유로스톡스, 니케이 등 주요국 증시 전반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정부 여당은 공매도 개선안을 만들고 전산화를 위한 TF를 꾸렸지만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복돼온 공매도 문제를 끝내겠다고 강조한 만큼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에 대해 시장 원리를 흔드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화도 첩첩산중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돈을 빌릴 때 그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그건 인정하되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양쪽 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작업과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이미 내년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법안 심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제도가 완전하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시행하게 하면 그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발, 감독기관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년 6월 말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부분 재개를 할 수밖에 없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다 한국 자본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공매도 개선안이 속빈 강정이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3%대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자 이 3, 4%대 물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2%. 한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10월보단 적게 올랐지만 목표 달성까진 한참 멀어 보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30개월 연속 평균을 웃도는 상황. 외식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들썩이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지만 고물가 추세는 이제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적어도 2, 3년간 3, 4%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오른 이유가 공급축 충격에 의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풀리는 데는 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반기 들어 크게 오른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가 들썩이자 일각에서는 가격 꼼수 인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건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겁니다. 이러한 꼼수들이 물가 둔화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격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는 제조업자의 용량 축소로 단위 가격이 변동되면 변경 사항을
도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 없이 기업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이 재화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 필수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망, 유가, 전쟁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중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뉴노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 1년 새 37개 제품이 꼼수 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하기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품 용량을 줄이면 이를 포장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견과류는 최대 20g, 입안이 시원해지는 사탕은 6.1g씩 줄었고 체다치즈와 우유는 각각 40g, 100ml씩 양이 작아졌습니다. 또 냉동 핫도그와 만두, 낮게 포장된 김도 최대 20% 용량이 줄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아몬드 제조사인 바프만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모를 통해 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 인상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약 3주간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겨우 9개 품목으로 총 조사 상품 272개 가운데 37개 상품입니다.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가공식품만을 조사한 결과인데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하고 내놓은 첫 성과치고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정보 제공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 수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하지만 이런 대책은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만을 알릴 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벌써 제기됩니다. 또 소비자들이 제조사 자사몰 홈페이지를 찾아가 일일이 용량 변경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총 6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최대 5억까지 청년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장시는 세계적인 청년 창업 도시 성장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계속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